새까만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산불과 싸우는 야간 공중진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위험천만한 임무의 한가운데 바로 AS-365N3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고난도 비행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도대체 어떤 극한의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무엇에 의지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걸까요? 조종사들이 어둠과 싸우기 전에요. 반드시 먼저 극복해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손에 든 장비, 이 밤비 버킷이라는 녀석의 아주 까다로운 물리 법칙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밤비 버켓은 비어 있을 때나 가득 찼을 때나 둘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텅 빈 버켓은요, 공중에서 제멋대로 미친 듯이 흔들리면서 헬리콥터 꼬리 부분을 때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물을 가득 채우면 이건 거대한 쇠뭉치를 매달고 나는 거나 마찬가지라 헬기의 움직임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엄격한 제한이 바로 이 속도입니다. 시속 148km, 그러니까 80노트. 만약 이것보다 더 빨리 날게 되면 물통의 흔들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기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버켓이 비어있을 때 속도 제한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날뛰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시속 111km 이하로 더 천천히 날아야만 하는 거죠. 기둥성을 묶는 마지막 족쇄는 바로 선의 각도입니다. 딱 30도. 이것보다 기체를 더 기울여서 돌려고 하면 원심력 때문에 버킷을 매단 고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뚝 하고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말 그대로 아주 좁은 규칙의 상자 안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장비의 한계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번에는 비행 환경, 즉 이 칠흑 같은 어둠 자체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순간이죠. 항공 용어 중에 공간정의 상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내가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든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무런 기준점도 없는 깜깜한 밤의 무리에서는 이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조종사들은 온갖 시각적인 착각과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강렬한 불빛을 한참 보다가 어두운 저수지를 딱 보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블랙홀 효과에 빠지고요. 또 헬리콥터 조명이 연기에 반사돼서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얗게 되기도 합니다. 송전선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내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고 버리는 것, 그리고 오직 눈앞의 계기판과 내 옆에 앉은 동료 조종사의 판단만을 믿는 겁니다. 자, 이제 물을 뜨러 가기 전에 조종사들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헬리콥터가 안전하게 물을 들어올릴 힘이 충분한가? 이걸 알아내는 아주 정밀하고 중요한 계산 과정이죠.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이 AS-365N3 헬기가 최대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4,300kg이거든요. 여기서 현재 헬리콥터 자체의 무게, 남은 연료 무게, 그리고 조종사들 무게를 전부 다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무게가 바로 지금 들어올릴 수 있는 물의 양, 즉 가용 탑재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실시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는 게 바로 엔진의 힘, 즉 토크 수치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엔진이 쓰고 있는 힘에다가 물무게만큼 더해질 힘을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힘보다 최소 5%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이 안전마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물을 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기온이 높거나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엔진 출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버켓에 담는 물의 양을 원래 계획보다 훨씬 적은 600리터까지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안전마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임무 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조종사가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하는 최후의 생존 절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헬리콥터에는 이중으로 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보통은 조종간에 있는 버튼을 딱 눌러서 전기 신호로 간단하게 버킷을 분리하는데요. 만약에 전기 계통이 고장나서 버튼이 안 먹히면 조종석에 있는 수동 레버를 그냥 있는 힘껏 당겨서 기계적으로 버킷을 강제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 비상투하 절차는요,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딱 4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건 위험하다라고 상황을 판단하고 옆 동료에게 큰 소리로 알리고 즉시 버킷을 떨어뜨린 뒤 마지막으로 버킷이 완전히 분리됐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외침입니다. 투하, 투하, 투하. 이렇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외치는 건 정말 일조가 급한 상황에서 다른 승무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동시에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야말로 생존의 약속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기계가 아닌 사람, 즉 팀워크의 힘입니다. 이 야간 임무는요, 절대 혼자서 비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의 조종사가 함께 타는데요. 이건 그냥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역할을 완벽하게 나눈 겁니다. 한 명은 조종관을 잡고 바깥 상황, 그러니까 불이나 장애물에 집중하고요.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안쪽 계기판을 보면서 위험 신호가 없는지 감시하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 확인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첨단 장비와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한 믿음과 협력, 바로 팀워크가 아닐까요?